네, 미국 하원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 여부는 이후에 이어질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됩니다. 네, 이로써 트럼프는 하원에서 2번 탄핵당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번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소식을 짚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런 인물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드는데 탄핵소추안이 2번째로 하원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원으로 넘어갈 텐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간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난입사태 책임을 물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탄핵 여부는 이후 이어질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하원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 주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2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에서 2019년 12월 2 혐의 모두에 대해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지난해 2월이었던 상원 표결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기각됐습니다. 하원은 이번 탄핵 표결 전날에는 민주당 주도로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상원은 하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하원은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이관하는 한편 상원 심리를 담당할 탄핵소추위원들을 지정해야 합니다. 네, 이제 관건은 언제 상원이 소집되느냐인데 예상되는 날짜가 있습니까? 네, 민주당 스테이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상원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빨리 긴급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상원 심리를 진행해 탄핵 여부를 결론 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리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매코널 원내대표는 19일 상원을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아무리 일러도 20일에야 탄핵안 논의가 가능해서 바이든 당선인은 탄핵 정국 속에 임기를 출발하게 됩니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으로 갔기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반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공화당의 의회 1인자인 매코널 원내대표가 탄핵 찬성 투표를 할 가능성이 50%를 넘는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속출할 경우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탄핵을 촉발한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를 사법 당국이 수사 중인데 만약에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하거나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관용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미 사법당국은 의사당 난입 사태에 연루된 이들을 현재 확인하고 또 기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로즌 법무장관 대행의 이 같은 언급은 취임식 전후로 일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제2의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강력한 법적 경고로 폭력 사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 취임식에 맞춰 워싱턴 DC는 물론이고 50개 주의 주 의사당을 겨냥한 폭력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워싱턴 DC 의사당 주변을 폐쇄하는 한편 15,0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것으로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어떤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곧 취임할 바이든 당선인 외교 안보 고위급 인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 활발한 활동을 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기용이 됐다고요? 네, 이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 신설되는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략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훼손된 동맹 복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캠벨 전 차관보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됩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한 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중국을 미국의 핵심 경쟁자로 인식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존을 모색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예,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안보 라인 보면 과거 이제 대북 정책 뭐 이런 데 정통하거나 한반도 정책을 이제 다뤄본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국무장관도 토니 블링컨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에 지냈고 대북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신설된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자리에 커튼 캠벨이 내정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하며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 설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언론에서는 그가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 문제를 포함해 아시아 정책을 중시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우선 이들은 한미 동맹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가치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의 강력한 옹호론자들입니다. 이처럼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 라인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것은 대북 정책의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잘 아는 게 비핵화 문제의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별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영국 정부가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백신 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조만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하이오 주에서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먼저 나타난 변이와 달리 이번 오하이오 주에서 발견된 변이는 미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남아공발 변이와 마찬가지로 전파력이 강하지만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가 50개 지역으로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 역시 20개 지역으로 확산했습니다. WHO는 일본에서 보고된 변이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더 많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질수록 변화할 가능성은 더 많아진다면서 전염 수준이 높아진다는 건 더 많은 변이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